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9일 밤 10시 4분입니다. 오늘은 매우 바쁜 날이었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두 분이 서로 주고받거니 장군 멍군식으로 양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합쳐서 4차례나 입장문을 발표하든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보도를 하려고 하니까 좀 분주했습니다. 이제 막 결론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듯 합니다. 빨리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자. 가능하면 주말에 하자. 그리고 주 초에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자. 이런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주한 이 틈바구니에서 이제 좀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좀 분석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는데 제가 그 점을 착안해서 보도를 해 드리겠는데 뭐냐 하면은 전국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는데 특히 서울입니다. 더구나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서울이 지금 경상북도 이상으로 반문재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완전히 적대적인 시민들 속에 포위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고도가 되고 있는, 외로운 섬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현상입니다. 왜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화를 냈느냐? 그것 한번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사는 지난 16일에서 18일 사이에 있었던 조사를 종합한 것인데 만 18세 이상 1,005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고 여기서는 집전화를 15% 정도 포함시켜서 무선 85, 집전화 15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자, 우선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7%, 잘 못하고 있다 55%입니다. 이게 전국 평균인데 이 잘하고 있다가 37%가 된 것은 임기 이후에 최저라고 합니다. 임기 이후 최저입니다. 올해 1월 셋째 주에 한 번 있었는데 어쨌든 임기 이후에 문재인 잘한다가 37%까지 최저로 떨어졌고 잘 못하고 있다고가 55%인데 이거는 임기 이후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 55, 잘하고 있다 37 각각 최고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보다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제일 많으냐?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보통 이렇게 되면은 대구 경북지방이 항상 가장 비판적으로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지방을 보면 무슨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28%, 잘 못하고 있다가 66%인데 서울이 어떠냐면은 잘하고 있다가 27%, 즉 대구 경북보다도 문재인 잘하고 있다가 더 낮아요. 그 다음에 잘 못하고 있다는 서울이 지금 서울 이야기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서울 시민이 65%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66%, 이건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민심이 대구 경북 민심하고 같아져 버렸다 이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반문재인 성향이 강한 데가 이제 서울과 대구가 되고, 서울, 대구, 경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아마 저는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이런 현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분석해 봐야 됩니다. 왜 서울이 이렇게 돌았느냐? 왜 서울이 이러냐? 그러니까 문재인 잘하고 있다 27% 가지고는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27% 잘못하고 있다가 65%나 되는데, 그럼 부산, 울산, 경남은 어떠냐?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64%. 여기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장, 서울시장 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대 도시에서 갑자기 반문재인 정서가 높아진 것은, 이것은 선거운동 영향인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의 영향이고, LH 사건은 이게 전국에 영향을 끼치지만 특히 서울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대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항상 40대가 가장 격정적으로 지지가 하는데, 현재 모든 연령층에서 40대만이 문재인 잘한다가 더 높습니다. 49대 46입니다. 잘한다 49. 지역별로는 뭐 아시겠지만은 광주, 전라도만이 잘하고 있다가 더 과반수를, 그러니까 더 많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보다도.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5, 잘한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6, 무당청 26, 이렇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같습니다. 35에서 35. 그 다음 국민의힘이 25에서 26으로 올라갔습니다. 25에서 26으로 1% 올라갔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꾸준히 매주 1%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1, 23, 24, 25, 26. 국민의힘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여기서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더불어민주당이 28%, 열린민주당 2%, 정의당 6%, 국민의당 8%,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와 국민의힘 지지를 합치면 38%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 28%와 그 좀 외곽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30%예요. 38대 30. 여기서도 서울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야당 지지가 더 높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매우 지지율이 낮은데 서울에서는 역전이 된 겁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민주당 지지보다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이번 선거와 관계가 있고 최근에 LH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 어떠냐?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3%, 약간의 차이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선거에 상당히 야당으로서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서 세대별로 보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세대별로 봤을 때 우선 국민의힘 지지가 높은 곳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41%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 연령층에서 낮은데 50대는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이 35, 약간 비슷합니다. 4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17%, 더불어민주당이 49%. 인천, 경기는 조금 서울하고 좀 민심이 다릅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 여론 항목은, 조사 항목은 이거였습니다.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당이 다수 당선되기를 기대한다. 전국 평균이 36%. 야당이 다수 당선되기를 바란다. 50%. 50대 36으로 말하자면 정권 견제론이 강합니다. 50대 36입니다. 전국 평균입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들어가면 매우 재밌습니다. 지역별로 들어가면은. 자,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여당 당선을 원한다. 서울입니다. 2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야당 당선을 원한다. 이 경우에는 야당 시장 당선을 원한다는 거겠죠. 61%나 됩니다. 61대 27%로 압도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야당 또는 야권 당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야권 당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61대 27이나 됩니다. 더블 스코어입니다. 이게 압도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은 어떠냐? 25대 60.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구 경북에서 여당이 많이 당선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25%, 야당이 많이 당선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구 경북에서는 60%입니다. 부산은 어떠냐? 여당이 당선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34%, 야당이 당선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59%. 여기서도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그리고 서울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로. 지금 가장 비판적인 데가 서울과 경상도가 같아져 버렸어요. 이런 현상은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울과 경상도가 반정부에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이 반문재인으로 크게 돌았다는 겁니다. 이 서울이 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서울의 정치 기능, 경제 기능, 금융 기능, 무엇보다도 언론 기능, 정치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론. 서울이 돈다는 것은 언론이 도는 것과 마찬가지죠. 언론이 돌면 연동돼 가지고 여론도 돕니다. 서울의 반문재인화, 서울의 반문화, 서울의 반문화라는 이 양상이 이번 선거 기간을 지배하게 되면은 안철수, 오세훈 누가 단일 후보로 뽑히더라도 상당한 차이로 이길 수 있다. 부산도 비슷하게 돌아가니까 부산도 마찬가지다. 이런 전망을 쓰게 하는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그러나 이게 실제 선거하고는 꼭 같다고 볼 수 없죠. 다만 선거 결과를 예상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그럼 서울이 왜 이렇게 돌았느냐? 첫째는 LH 사건, 그 다음에 윤석열 몰아내기, 끝에 윤석열 씨가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과정에서의 드라마틱한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레임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야흐로 정권 교체기로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데 거의 다 이 정권에 불리한 겁니다. 이 정권이 권력으로 이걸 차단하려고 하는데도 잘 먹히지 않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이 의존하는 선전선동기구의 그 선전선동이 일반 국민들에게 잘 먹히지 않는다. 잘 속지 않게 됐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잘 속지 않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워낙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대통령부터 당대표부터 국회의원까지 총체적 거짓 선동을 지난 4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거기에 내성이 생겼어요. 어떤 내성이 생기느냐?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못 믿겠다. 문재인 정권과 그 민주당이라든지 거기에 빌붙어서 거짓말 해대는 이 방송, 언론은 무슨 말을 해든지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저항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항력이. 그래서 피부에 느끼기에는
저쪽의 선동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 요새 선거철을 맞아가지고 해묵은 선동을 해야 되지만은 그게 스며들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중대한 변화라는 거죠. 저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고 이제 깨어나고 있다. 개돼지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개돼지로 보던 사람이 앞으로 개돼지 취급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서울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